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낙봉입니다. 네, 오늘은 루미나르 AI가 이제 많은 버전업을 해가지고,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업데이트가 있죠. 이 업데이트 내용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점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스카이죠. 하늘 합성이라고 하는데, 이 하늘 합성에서 이제 물반사까지 동시에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그런 하늘 합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대로 여러가지 커스텀적인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이라든지 다양한 배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거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오버레이 기능인데, 이게 포토샵의 레이어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어떤 텍스처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낙관 워터마크 같은 거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손쉽게 루미나르 AI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하늘 보정의 예제 사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네, 하늘 보정에 있어가지고 물 반사하는 부분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정을 할 수가 있다.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을 그대로 반사하는 물이지만은 이 물의 어떤 텍스처라든지 어떤 반사율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런데 이 하늘만 합성하고 물을 놔둘 경우에는 이게 조금 많이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반사까지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이런 하늘 합성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물반사를 포함한 하늘 합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마찬가지로 라이트룸에서 루미나르 AI로 사진을 보내기만 하면은 루미나르 AI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루미나르 AI에서 이제 사진을 가지고 오면은 템플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하늘 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편집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쭉 내리시면은 스카이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죠. 이 메뉴를 열면은 스카이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하늘을 선택해 주시기만 하면은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하늘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로 바로 하늘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늘 스타일을 결정을 하시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밑에 물반사까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하늘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요 하늘이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하늘을 선택을 하고 제일 먼저 방향이라고 있죠. 이 방향은 이제 수평선 블렌딩, 이거는 전에도 있었던 거죠. 수평선의 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이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수평선 블렌딩 원래 있었던 50 정도로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직 오프셋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제 세로를 중심으로 이 사진을 얼마나 크게 배열할지 거기에 관한 슬라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평은 좌우로 움직이는 슬라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회전은 당연히 이 하늘의 구름을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 게 어울리지 않지만은 수평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 역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집기가 있는데 이거는 그걸로 좌우 반사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늘의 위치라든지 모양을 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제 장면 릴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재조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릴라이트 강도라고 있는데 이 강도를 올리면은 합성된 이 하늘의 조명을 중심으로 이 밑에 있는 이 원본 사진의 조명 값을 바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릴라이트 채도는 릴라이트 했을 때
하늘의 채도 값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뒤에 3부분의 채도 값이 변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릴라이트 인물 같은 경우 인물이 크게 들어가 있는 사진은 인물의 조명 분위기를 합성한 하늘 사진에 맞추는 정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이제 저는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물 반사에 반사량이 있죠. 당연히 올리면은 반사량이 많아져 가지고 제가 합성해 놓은 이 사진 하늘에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반사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사량을 완전히 0으로 하면은 물 반사가 전혀 되지 않은 그런 사진이고, 반사량을 어느 정도 올려주면은 합성해 놓은 이 하늘이 물에 반사된 이 느낌을 많이 강조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하늘 조정이 있죠. 만약에 하늘에 이제 포커스가 좀 돼가지고 하늘에 초점이 많이 맞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 디포커스를 올려줘가지고 구름을 좀 뿌옇게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되고요. 지금은 초점이 다 맞는 사진이기 때문에 굳이 해줄 필요는 없지만은 조금 한 1에서 4 정도 요 정도 해주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레인 같은 경우에 하늘에 그레인을 얼마나 넣을 건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건데, 원본 사진에 이미 그레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레인이 하나도 없는 하늘이 올라가면은 어색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지금 원본 사진에서도 그레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그레인을 지금 상태에서는 올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위기 헤이즈라고 있죠. 이 분위기 헤이즈는 이 하늘 합성해 놓은 하늘이 얼마나 이렇게 공기 중에 뭔가 안개 같은 게 떠 있는 것처럼 뿌얘질지 그거를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 굳이 뿌옇게 만들 필요가 없죠. 이거 꼭 필요한 데서 사용을 하면은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와 밝기 있는데, 마찬가지로 온도는 색온도를 하늘의 색온도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밝기는 하늘의 밝기를 따로 조정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밝기를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색온도는 이 정도 하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낮춰볼까요? 네, 한 요 정도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은 물 반사를 포함한 하늘 합성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냥 적용하기를 누르시면은 마찬가지로 라이트룸으로 자동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라이트룸에서 원본이랑 하늘 합성한 거를 옆에 놓고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실제로 바뀐 것만 보면은 이게 하늘을 바꾼 건지 안 바꾼 건지 잘 모를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오브레이를 이용한 예제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원본 사진에서 여러 가지 텍스처라든지 어떤 빛의 느낌이라든지 혹은 낙관, 워터마크죠. 이런 것들을 넣은 사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포토샵에서만 가능을 했는데, 포토샵에서 작업할 때 여러 가지 맞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루미나르 AI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진 오버레이를 하기 때문에 포토샵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지만은 원하는 그런 효과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점이 분명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루미나르 AI에서 오버레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를 한번 들어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루미나르 AI로 사진을 불러오신 다음에 편집하기 모드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 편집하기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보면은 부분 마스킹이라고 있죠. 이 부분 마스킹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오버레이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가하기 버튼이 있죠. 플러스 추가하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텍스처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텍스처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에서 위에 보이시는 이 부분은 부분 마스킹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 텍스처 불러오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텍스처 중에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저는 요 텍스처를 선택을 할 거예요. 요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불러오기만 하면은 바로 이 사진 위에 딱 맞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러온 효과를 편집하거나 크기나 뭐 위치를 바꾸고 싶다 이럴 때는 텍스처 배치를 눌러 가지고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작업을 따로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은 이 조정 핸들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이 블루온 효과를 좌우 반전, 가로로 반전시키는 그런 기능이고, 옆에 있는 요거는 상하 반전, 세로로 이렇게 반전시키는 이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불투명도가 있는데 불투명도를 100%로 하면은 블루온 이미지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 반대로 불투명도를 0으로 하면은 기존에 있는 사진만 보이고 블루온 효과는 전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그냥 뿌옇게만 이렇게 불러오면은 제가 원하는 효과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기능이 되겠죠.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고급 설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제가 원하는 효과를 마음대로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레이어 혼합 모드하고 거의 똑같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이나 효과 역시 굉장히 비슷해요. 어둡게 있고 멀티플라이 있고 한글에서는 포토샵에서 이거 곱하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컬러 버닝, 그 다음에 밝게 화면 오버레이, 소프트라이트, 하드라이트 차이, 그 다음에 빼기, 광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볼 거는 오버레이입니다. 그래서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고 요 밑에 있는 밝기, 대비, 채도, 색조 이 모든 슬라이드는 제가 불러온 그 이미지 소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밝기를 올린다든지 내린다 이랬을 때 이 사진이 변하는 거는 위에 불러온 소스가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밝기를 조금만 올려주고 대비값도 살짝 올려가지고 중앙 부분에 있는 효과를 좀 죽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채도 값을 좀 올려가지고 뭔가 인물의 스킨톤의 영향은 적지만은 배경의 어떤 컬러가 많아져가지고 훨씬 더 상쾌한 이런 느낌이 들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색조를 바꿔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파란색 쪽, 이 파란색 쪽의 느낌이 좋으니까는 저는 이 파란색 쪽의 색감을 그대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살짝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이 사진만 가지고 색감 작업을 할 때하고 뭔가 그 위에 오버레이를 하나 씌워가지고 할 때하고는 우연성이라는 것들이 겹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뭔가 창의적인 그런 느낌의 사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러온 소스는 어떻게 변했느냐 그걸 확인하려면은 그냥 보통으로 놓고 불투명도를 100%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은 원래 소스에 비해 가지고 이런 느낌의 소스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혼합 모드를 오버레이로 바꿔주고 불투명도를 처음에 했었던 50으로 갖다 놓고 위로 쭉 올린 다음에 이 텍스처 윗부분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 텍스처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을 완성해도 되지만은 저는 루미나르 AI에 조금 더 강력한 기능을 써가지고 살짝만 수정을 해보자면은 여기 보이시는 컬러에 들어가가지고 컬러 캐스트가 삭제가 있죠. 이거는 원래 이럴 때 쓰는 게 아니라 다를 때 쓰는 건데 여기에서도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컬러 캐스트를 조금 삭제를 해주면은 얼굴에 끼인 다른 종류의 색감이 살짝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요 사진에만 특별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진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적용하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라이트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오버레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사진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기에다가는 이 사진에다가는 조금 한지의 텍스처를 조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똑같은 작업이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자면은 뭐 대략 한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나는 이 한지의 텍스처를 사진에 넣고 싶다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추가하기를 눌러서 텍스처를 하나 더 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개 마음대로 꺼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텍스처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제 서명이 들어간 파일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사진 전체 크기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때 텍스처 배치를 클릭을 해가지고 제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줄여줘요. 줄여줘가지고 원하는 데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준 다음에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불투명하게 보일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한 요 정도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완성이 되면은 위에 있는 텍스처 부분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요렇게 텍스처가 두 개가 생성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진에만 요렇게 할 게 아니라 요것과 비슷한 사진을 여러 개 적용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옆에 보시는 대로 점 3개가 있어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점 3개가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 저장이라고 나와요. 요거를 저장을 해 주시면은 내 템플릿으로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으로 간 다음에 내 템플릿으로 가면은 요렇게 내 템플릿이라고 나오게 돼요. 여기서 점 3개를 눌러 가지고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한지 서명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다른 사진을 불러와 가지고 아까와 똑같은 그런 작업을 하고 싶다. 이때 바로 그냥 내 템플릿에 가 가지고 한지 서명을 클릭을 해 주면은 아까와 똑같은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자주 쓰는 기능이다 이러면은 템플릿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쓸데없는 이런 단순 반복 작업들 이런 것들을 피하시면 훨씬 즐겁게 사진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루미나르 AI의 강력한 두 가지 특징적인 기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즐겁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